안녕하세요. 오스틴 주식입니다. 전편에 이어서 블레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블레이드는 이미 앱을 가지고 있고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UAM의 기본을 다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화된 워크플로우와 커뮤니케이션, 모든 비행체에 완성된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출발, 도착의 로깅을 기록하고 옵티마이즈된 경로를 가지고 있고 세일즈, 마케팅에서부터 어카운팅 및 분석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레귤레이션 부분을 일렉트릭한 방식으로 편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이 점이 블레이드의 큰 장점 중에 하나이지만 다른 기업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이 방식들을 쉽게 따라할 수가 있어서 장점인 동시에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를 보면 블레이드 라운지가 여러 개 있어서 프라이빗한 여행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2015년부터 블레이드는 헬기로 마켓을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LA, 인도의 사업을 진행 중이고 향후 캐나다, 인도네시아, 일본까지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블레이드는 비행기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이는 장점과 단점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으로 보면 그만큼 고정비용이 적다는 것이고 단점은 비즈니스를 키우는데 한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드론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할 때도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할지가 관심이 갑니다. 일렉트릭 VTOL은 조용하고 안전하고 환경에 좋다는 장점 등이 있고 블레이드는 6년간의 경험으로 다른 기업 대비 우위에 있는 점은 사실입니다. 일렉트릭 VTOL은 5년간 여러 회사들이 5빌리언이 넘는 돈을 투자를 해서 보시는 것과 같은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에 UAM 편에서 말씀드렸던 제품들이 많이 보입니다. 블레이드는 여러 가지 뉴스를 만들어냈고 세상의 관심을 적지 않게 끌어왔습니다. 또 블레이드는 4개의 단계를 나누어서 클리어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1년에 37,000명의 승객을 목표로 서비스하고 2021년에는 인수합병을 하고 2025년까지 일렉트릭 VTOL을 활용해서 서비스 시장을 넓히고 2027년 이후 매년 5개에서 10개의 서비스를 추가로 오픈해서 글로벌 마켓 사이즈인 674빌리언에서 중요한 입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레이드의 수익은 현재 6개 자리에서 3명 이상의 승객이 탈 때부터 이익을 낳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고정비는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일단 블레이드는 10K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영업사항을 알 수는 없지만 이 자료를 보면 2023년까지 적자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2024년 이후 급속도로 발전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가지 면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세계로 서비스를 넓히는 것을 들어서 인도에 6개월 전쯤에 지사를 열고 5년 안에 150밀리언을 벌어들일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퍼레이션에서 비용 절감을 할 것이고 먼슬리 패스 등의 가격 정책으로 성장을 할 것이고 세 번째로는 UAM 인수합병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익 면에서는 다른 회사에서 장비를 빌리는 것보다는 직접 장비를 만드는 회사를 가지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또 투자자인 KSL, 로스 에이비에이션과의 협업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기 위해서 자본금이 300밀리언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버, 리프트 등의 발전으로 땅 위에서의 연결은 문제가 없을 것이고 에어 모빌리티 부분을 플랫폼으로 본다면 블레이드가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 하드웨어는 여러 회사가 경쟁을 하면서 블레이드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스펙 내용을 보면 현재 주식의 수를 43.2%라고 본다면 2배가 넘는 주식이 이번 스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주식 가격은 $10일 때 자산은 825밀리언이 됩니다. 현재는 주가가 50%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또 블레이드는 현 코비드 상황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비드로 사람들은 자주 다니지 않고 적은 수의 사람들이 있는 블레이드 라운지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땅 위 교통량은 팬데믹 전 70%를 회복했지만 다른 기차 등은 아직도 상당히 낮은 이용률을 보입니다. 이런 여행산업의 다운턴이 향후 블레이드의 M&A에 더 좋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일주일에 한두 번 회사를 가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은 더 좋아졌다고 봅니다. 안전성을 보면 10만 운행시간 동안 135 헬기 기종으로 1.05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오고 치명적인 사고는 아니었다고 하면서 다른 옵션 대비 사고율이 훨씬 적다고 합니다. 수익성을 3가지 단계로 나눠서 보면 2019년 33밀리언의 매출에서 코비드의 영향으로 25밀리언으로 줄었지만 2021년부터 늘어나서 2025년 VTOL을 도입하여서 2026년 875밀리언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단계 부분을 보면 현재 195불이 드론을 도입하면 125불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괜찮은 가격인 것 같고 그만큼 손님이 늘어나서 이익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베스터 컨퍼런스에서 나왔던 CEO 랍의 이야기를 소개하면 이전 그는 소니에서 CFO를 하였고 뉴욕에서 공항에 갈 때 헬기를 이용해서 공항을 가본 경험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가격이 너무 비쌌고 CEO급들의 사람들에게만 제공해야 하는데 부킹하기도 힘든 데다가 6자리가 있는 헬기는 평균 1.4명 정도만 태웠으니 수지 타산이 당연히 안 맞았습니다. 랍은 2014년 블레이드를 런칭했을 때 $3,000에 달하는 비용을 좌석당 $195로 낮추었고 연간 이용 패스권자에게는 $95에 제공을 하여서 2시간이 걸리는 여정을 단 5분으로 낮출 수가 있었고 맨하탄에서 뉴욕 공항에 가는 가격이 현재 우버 블랙보다 낮다고 합니다. 슈퍼 리치들에 대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그 서비스 기반에 UAM을 도입하려는 노력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최근 2항의 급등으로 전기차에서 UAM으로 관심이 점점 더해가는 것 같은데 비중을 좀 낮추면서 긴 호흡으로 볼만한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북동 지역의 마켓이 늘어나고 블레이드 라운지로 인프라스트럭처가 갖춰져 있고 많은 비행기를 빌릴 경우 시간당 비용을 줄일 수가 있으며 어플리케이션 등 플랫폼이 갖춰져 있고 20만 명이나 유저로 이미 가입되어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단점으로 본다면 재무제표상으로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고 거의 모든 이야기들이 아직은 전혀 실행된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전에 UAM 편에서 2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이미 많이 날아갔습니다. 다음 편은 2항과 비교해서 블레이드의 포지션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스틴 주식이었습니다.